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교재 육면 파워 유형 수학 1의 저자 이주엽이고요. 아니, 매번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웃기네. 자, 어쨌든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지수함수 단원이고요. 자, 문제는 286번부터 441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유형 1번부터 유형 24번까지 총 24개의 유형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럼 일단 내용부터 보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일 첫 번째 내용, 지수함수. 이제 지수함수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y는 a의 x제곱을 y는 a의 x제곱 이런 형태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를 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지수함수라 하면 어떤 지수 형태인데 밑이 정해져 있는 형태. 그리고 이때 미지수는 보통 지수에 있어야 돼. 밑이 정해진 형태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 자, 밑이 2죠. 그 다음에 미지수는 x. 미지수 x는 지수에 있죠. 그래서 미지수가 지수 쪽에 있는 함수를 보통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y는 3의 마이너스 x. 역시 마찬가지죠. 밑이 있고 미지수는 지수 쪽에 있는 함수. 알겠죠? 그리고 여기 y는 x제곱, y는 x 마이너스 제곱 이런 형태는 지수함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지수 쪽에 있어야 지수함수라 부른다는 얘기야. 알겠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정의역이 뭐냐? 정의역은 당연히 x의 값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수학에서 x의 값.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 즉, 뭐 음수, 양수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치역. 치역은 이제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죠. y의 값. 치역은. 이때 치역은 뭐냐? 치역은 약간 달라.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였지만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 즉, 음수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그래프는 점 0,1을 지나고요. 점근선은 x축이다. 점근선. 자, 점근선은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는 뜻이죠.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리고 점근선은 항상 x축이다. 그리고 무조건 요 점을 지나고요. 근데 이거 이때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일 때? y는 a의 x제곱 형태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뭐 더 붙는 게 아니라 요 형태일 때에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말고요. 그리고 요러한 형태일 때 점근선은 x축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즉 밑에 해당하는 숫자가 1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 즉 증가함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자,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즉 감소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대1 함수다. 1대1, 즉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서로 대응된다는 얘기겠죠. 1대1 함수. 자, 1대1 대응은 아니고요. 1대1 함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그 밑에 그래프를 그려놨죠? 자, 그래프를 보면 a가 뭐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클 때. 밑이 0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형태. 근데 이거 오타가 있네. 밑이 0보다 큰 게 아니라 밑이 1보다 커야 되는데. 자, 알겠죠?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0보다 큰 거 아닙니다. 이거 고쳐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고요. 알겠죠?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한 예를 들면 알 수 있어. 보통 제일 쉬운 거 있잖아. y는 2의 x제곱 같은 거. 밑이 2인 경우. 이거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은, 자, x값이 뭐일 때? 0일 때. 모든 수의 0제곱 얼마입니까? 0일 때 1이죠. x가 0일 때 y값은 1. 1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x의 1을 넣어보면 x 2의 1제곱이 2니까 2를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2를 넣어보면 2의 제곱은 4니까 이만큼 커져서 요런 점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1제곱분의 1, 즉 2분의 1, 1의 절반. 여기 지날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즉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 다시 2분의 1의 절반, 더 작은 값을 지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모아보면 그래프가 어떤 형태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 자, 그러면 점근선은 아까 앞에서 점근선 X축. 왜냐하면 얘가 X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쭉 X축이 붙는 형태 나오거든? 그래서 점근선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0,1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이 뭐보다 크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는 형태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자, 밑이 1보다 작으면, 그래프 다시 그리자.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고 0보다 큰 거. 뭐, 역시 y는 2분의 1 x제곱. 자, 요런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요런 형태면,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압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1이면 2분의 1. 1일 때 2분의 1. 이점으로 잡을까? 그럼 2가 되면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4분의 1은 다시 0과 2분의 1 사이 절반이니까 요렇게. 이거 1일 때는 왜 여기 잡느냐? 0일 때는 1. 자, 점 이렇게 찍고 오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냥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냥 2의 2제곱.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는 반대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얘는 클수록, x값이 커질수록 점점, x축에 붙는다. 즉, 0이 가까운 값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역시 x축이 점근선이고, 0,1을 지나고요. 그리고 x가 커져서 값이 작아지는, 즉, 감소함수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리고 x 1대 함수가, 1대 함수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x값 하나다,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x값 하나다,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그러한 점들로 이루어진 함수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알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세 번째 내용. 지수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사실 이거는 뭐 지수 함수든 뭐 나중에 배울 로그 함수든 뭐 유리 함수든 무리 함수든 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자, 지수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그래프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x축의 방향은 n만큼, y축의 방향이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는 a의 x 빼기 n제곱 플러스 n. 자, 이거는 굳이 이 지수 함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자, 모든 함수는 x축의 방향 n만큼 이동했다. 그 말은,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할게요. y는 fx라는 형태식이 있을 때 x축의 방향 n만큼 이동했다. 그 말은 원래 있던 x 자리에다가 x 빼기 m을 넣으란 얘기고요. y축의 방향은 n만큼. 그럼 원래 있던 y 자리에다가 y 빼기 n을 넣으란 얘기죠. 모든 함수. 굳이 이 지수 함수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원래 있던 y 자리에 y 빼기 n을 넣고 원래 있던 x 자리에 x 빼기 m을 넣는 이런 형태가 바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한 평이동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 있으면 역시 어떻게 해라? x 자리에다 뭘 넣자? x 빼기 n만큼. y 자리에다 뭘 넣자? y 빼기 n만큼을 넣어서, 즉 y 빼기 n은 a의 x 빼기 n제곱. 근데 이 빼기 n은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n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y는 이런 형태가 된다. x축으로 n만큼 이동한 거, y축으로 n만큼 이동한 거. 아우, 발음이 더럽게 힘드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발음이 너무 안 돼.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그냥 모든 함수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내용이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x축의 대칭이동.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거.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함수 공통적으로. 자, x축 원래 그래프가 요랬던 게 2차 함수로 얘기를 하자면 x축 대칭이동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된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 즉 뭐가 바뀐다? 어떤 동일한 x값에 대해서 대응하던 값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y값에 부호가 바뀌는 거죠. y값의 부호가. 반대로. 즉 y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y의 부호가 원래 y는 fx였으면
마이너스 y는 fx. 이런 식으로 y의 부호만 싹 다 바꾸면 되는 거죠. 무슨 축 대칭일 때? x축 대칭일 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도 마찬가지로 원래 y가 a의 x제곱이었다. 근데 우리가 얘를 x축 대칭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를 보기 좋게 표현하는 방법은 y가 한쪽에 혼자 있던 값을 부른 거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 x제곱.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쉽죠? 이건 워낙 당연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y축 대 대칭이동. 자, 함수를 y축 대칭이동한다. 역시 이랬던 녀석을 y축을 대칭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다? 동일한 y 값에 관해서 원래 이랬던 x 값이 여기 온다. 즉 여기가 a였으면 얘는 마이너스 a. 즉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원래 y는 a의 x제곱이었으면 y는 뭐로? a의 마이너스 x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게 바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근데 마이너스 x제곱은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 근데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네 번째,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원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원점 대칭이 뭐다? 원점 대칭이란 거는 원래 여기 있던 점이 원점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가는 거.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이죠. 근데 원점 대칭이란 거는 얘를 어떻게? x축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이 점을 다시 y축으로 한 번, 요렇게 가면 원점 대칭이다. 반대로 y축 먼저 한 다음에 다시 x축 이렇게 해도 되고요. 즉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씩 순서에 상관없이 한 번씩 하면 그게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그 말인즉슨 x, y 부호가 싹 다 바뀐다는 얘기죠. 원래 얘를 기준으로 얘는 1, 4분면에 있는 점, 즉 x값도 양수, y값도 음수였으면 얘를 원점 대칭하게 되면 이렇게 원점 대칭하게 되면 역시 x값도 음수, y값도 음수가 된다. x값도 음수, y값도 음수. xi 부호가 둘 다 바뀐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 형태로 얘기를 하자면 y는 a x제곱이었으면 y 부호도 반대. 그 다음에 x 부호도 반대가 되면 이게 바로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다. 좀 더 보기 좋게 정리. 즉 보기 좋게 정리하자는 거는 보통 y가 혼자 있도록 바꿔주는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만 곱하면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게 바로 원점 대칭한 그래프 형태다. 물론 좀 더 보기 좋게 하려면 마이너스를 내버려 두고 이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a분의 1에 고쳐서 x제곱.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시로 적어놨죠. 지수함수 y는 5의 x제곱을 x축의 반영을 2만큼, y축의 반영을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y는 5의 x 빼기 2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뒤에 붙여주면 된다. 알겠죠? 원래 빼기 마이너스 3인데 이항하게 되면 원래 부호 그대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2번 x축에 대한 대칭이동. 그럼 y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 y를 마이너스 y로. 근데 이 마이너스 반대편 넘기면 마이너스 5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축 대의 대칭이동. 그 말은 x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 그러면 y는 5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 마이너스는 5분의 1로 고칠 수 있으니까 5분의 1의 x제곱.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두 개 다 하자는 얘기죠. 그럼 결국 y는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그러면 결국 y는 마이너스 5분의 1의 x제곱. 알겠죠? 쉽죠? 이거 굳이 지수 함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번엔 네 번째 내용.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자, 정의역, 즉 x값의 범위가 m 이상 n 이상인 지수함수 y는 ax제곱은 a가 1보다 크면, 자, a가 1보다 크다는 게 뭡니까? 아까 무슨 함수?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형태죠, 증가하는 형태. y는 ax제곱이. 자, 그 말은 x의 범위가 m부터 n 사이면 증가 함수니까 x가 제일 작을 때 무슨 값? 최소값. x가 제일 클 때 무슨 값?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최소, 최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의 최대값은 x가 가장 클 때, 즉 a의 n제곱. 최대값은 x가 가장 작을 때, m일 때, 즉 a의 m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 0과 1 사이면 앞에서 어떻다고 했습니까? 0과 1 사이면 0과 1 사이면은 어떤 형태? 감소하는 형태. 그리고 주어진 x의 범위가 n부터 n까지다. 그러면 당연히 감소함수니까 x가 제일 작을 때 최대값. 즉 최대값은 a m제곱.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x가 가장 클 때. 즉 a의 n제곱일 때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에 관한 얘기할 때 특히 최대 최소 문제 또는 대소 비교 같은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미치의 범위. a가 즉 y는 a의 x제곱에서 이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0과 1 사이냐? 일단 이거부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고 뭐 누가 어떤 값이 더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 내용은 5번째 지수 방정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수 함수 형태, 그러니까 지수 함수 형태의 어떤 방정식 푸는 건데, 자, 주어진 방정식을 a의 fx제곱, 그 다음에 a의 gx꼴로 변형한 후 a의 fx제곱이 n은 gx제곱 같다. 즉 밑이 같다. 즉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밑이 같으면 당연히 뭐도 같아요. 지수도 같아요. 지수인 fx는 지수도 같아야 말이 되니까 fx는 지수는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즉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다는 내용을 쓰는 거야. 밑이 같을 수 있는 경우에. 그때 밑에 예시 적어놨죠. 자, 4의 x 플러스 1제곱이 2의 x 빼기 3제곱이 같다. 근데 누가 봐도 4는 2의 제곱이거든? 즉 2의 제곱 형태 고치게 되면 지수 고치기에서 제곱의 x 플러스 1제곱이니까 2x 플러스 2제곱이 될 거고요. 자, 오른쪽 그냥 그대로고요. 그럼 이제 둘 다 밑이 2니까 밑이 같다는 건 당연히 지수도 뭐가 돼요? 같아야. 즉 2x 플러스 2가 x 빼기 3은 같아야 된다는 내용을 쓰자는 거죠. 알겠죠? 밑이 같은 경우에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아야 같다라는 내용을 쓰자는 거고요. 두 번째 지수가 같은 경우. 자, 요번에 방금과 다르게 지수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수가 fx제곱, fx제곱. 밑은 다르고요. 밑은 hx 또는 gx 이런 식으로 형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수가 같아? 그럼 당연히 밑도 같아야지. 그래 같은 거겠지. 라고 생각해서 hx랑 gx 같다라고 놓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특이한 경우. 그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지수가 0일 때입니다. 즉 fx 0일 때. 이거 좀 잘 기억해야 돼. 문제 풀다가 저런 사소한 거 하나 놓쳐서 문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약간 특이한 경우. 지수가 0인 거. 왜? 수학에서 모든 수들 뭐 a든 b든 c든 지수가 0제곱이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로 같다고 이미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0이 되면 다 똑같아진다. 그 내용 때문에 지수가 0 되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자, 밑에 예시 봅시다. 자, x의 x-3제곱 이 누구랑 같다? 2x 빼기 2의 x 빼기 3제곱이랑 같다. 둘 다 지수가 뭡니까? x 빼기 3제곱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밑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2x 빼기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중요한 거. 만약에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뭐가 돼버리면 지수가 0이 돼버리면 무조건 1이 돼서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x 빼기 3이 0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막상 해보면 위에 건 얼마냐? 넘기면 x는 2고요. 밑에 해보면 x는 3.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x 값이 2 또는 3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올려서 볼게요. 자, 세 번째. 밑에 미지수가 있고 같은 경우.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자, 밑이 일단은 hx. 밑이 같은 형태긴 한데, 미지수가 있는 밑이란 거야. 같은 형태긴 한데. 그 다음에 지수는 다른 형태죠. fx, gx. 이런 형태일 때. 자, 밑이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인데, 밑이 미지수가 있는 형태의 같은 형태. 자, 그러면 당연히 밑이 같으니까 앞에서 밑이 같으면 지수도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된다. 그래서 fx, gx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또 여기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 특이한 경우는 뭐냐면, 이 밑이 뭐가 돼버려요? 밑이 1이 돼버리면. 밑이 1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지수가 다르더라도 무조건 두 녀석의 값은 같다. 얼마로? 1이 된다는 거죠. 수학에서 모든 밑이 1이 되면 1의 a제곱, 1의 b제곱, 1의 c제곱,
이때 지수가 뭐든 간에 그 결과는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이 1이 되는 그런 특이한 경우를 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지수가 0 되는 경우가 특이한 경우를 했죠. 이번에 미지수인 경우에는 밑이 1이 되는 경우가 약간 특이한 경우입니다. 항상 같은 경우.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요. x에 3x 빼기 1제곱이 뭐랑 같다? x에 x 플러스 3제곱이랑 같다. 일단 밑이 같죠? x로.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지수도 어떻게 돼야? 같아야 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알겠죠? 하지만 특이한 경우, 이 x가 뭐인 경우에는, x가 1인 경우에는, 밑이 1인 경우에는 지수가 달라도 결과가 무조건 1이 되니까,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x가 1 되는 경우도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거 문제 조건에서 단 x는 1이 아니다. 이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내용.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되는 경우. 자, 반복된다. 자, 이때 A X제곱 몰아놓고 T로 치환해서, 자, 수학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죠. 뭔가 반복되는 형태가 있을 때는 그걸 단순하게 하나의 문자, T라든가, K라든가 이런 걸 바꿔서 식을 좀 심플하게 만들어서 푸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치환했을 때. 이때 A X제곱은 0보다 크므로 자, 지수함수는 항상 X축 위에서 놀죠. X축 위에서 감소하든 아니면 증가하는 형태. 어쨌든 0보다 크니까 항상. 그러면 당연히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T도 당연히 0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즉, 치환된 녀석의 범위를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치환된 녀석의 범위를. 왜냐하면 T로 치환하면 그때부터는 T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T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T의 범위를 신경 써서 문제 풀어야 돼요. 밑에 예시를 봅시다. 예시를 내가 뭐로 만들었냐 하면은 4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 빼기 2는 0. 자, 여기서는 뭐가 반복된다? 자, 4의 x제곱이면 지수 법칙에서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을 고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지수 지수는 곱하기니까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죠. 어차피 곱할 거니까. 자, 그럼 2의 x제곱이 반복되는 거니까 2의 x제곱을 뭐로 놓고 t로 놓게 되면은 앞에 거는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2는 0. 자,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딱 보자면 우리 되게 심플히 딱 알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풀던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뭐 근의 공식 쓰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 굉장히 보면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1 등을 잡으면 t 마이너스 2랑 t 플러스 1이라는 우리는 알 수 있죠. 쉽게. 자, 그러면 결국 t 값은 뭐거나 t 값은 2가 되거나 그래야 얘가 0이 되니까 2 또는 마이너스 1. 즉 t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 끝내면 안 되죠. 우리가 구하는 건 t 값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t를 다시 원래 형태 2의 x를 고치는 거죠. 2의 x제곱이 2냐 2의 x제곱 마이너스 2냐.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부터 t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왜냐면 t가 2의 x제곱이니까 지수 형태니까. 즉 t 값 중에 음수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답은 2의 x제곱 2인 경우. 이때 x 밑이 둘 다 2니까 x는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x는 1 하나뿐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되게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지수 함수에서, 지수 방정식에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여섯 번째 내용. 지수 부등식. 자, 지수 부등식 하면 역시 부등식이겠죠? 말 그대로 지수 형태가 있는 부등식.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자, 주어진 부등식을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밑이 A, 같은 형태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저런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야 돼. 뭘 확인하냐? 이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 1보다 작냐? 더 정확히 하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냐겠죠. 자, 왜냐하면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밑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지수 함수에서 증가 형태, 즉 증가 함수 형태죠. 밑이 1보다 클 때. y는 이런 기본적 형태일 때 밑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증가 형태니까 당연히 더 큰 값을 가지는 녀석은 어떤 녀석? x 값이 더 큰 녀석.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즉 밑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해라? x 값이 클수록 y 값도 커지니까 x 값이 더 큰 걸 쓰면 되고요. 하지만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
이런 감소하는 형태잖아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 즉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얘는 0보다 클 때. 얘는 0까지 사이일 때. 자, 그럼 이때는 당연히 x값이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니까 더 큰 값이 되려면 x값이 작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거 조심하고요. 자, 2번.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 똑같습니다. 방정식이랑. 원래 기본적으로 방정식, 부등식은 풀 방법이 똑같아. 방정식은 fx가 gx 나왔을 때 같다 이렇게 되고요. 부등식이면 fx가 gx보다 작다. 즉 등호가 부등호로 바뀐 거일 뿐이지 기본적인 풀 방법은 같습니다.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치환해서 부등식 푼다.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치환해서 제일 중요한 거. 치환된 미지수의 범위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 이때 AX를 무조건 0보다 크므로 지금 그려놨죠? 지수 함수는 무조건 증가든 감소든 무조건 X축에 있다. 즉 0보다 크다. 그러므로 T는 0보다 크다. 치환한 값 T는 0보다 크다를 주의해서 풀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지수 함수에 관한 내용들이 끝났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지수 함수의 함수값 문제고요. 문제 번호는 286번입니다. 자, 뭐 난이도를 하니까 굉장히 쉽겠죠? 지수 함수. fx는 2의 x제곱에서 자연수 a, b에 대하여 fa 곱하기 fb는 32다. 그 다음에 fa b제곱은 6이다. 64다. 이게 성립할 때 fa 플러스 fb의 값을 구해라. 뭐 좋은 조건이 이렇게 명확하니까 조건을 그때 쓰면 되겠죠. fa 곱하기 fb는 32. 그러면 a를 때려놓죠. 뭐 fa. 근데 fa라는 거는 x-a를 넣는다. 그러면 2의 a 제곱이니까 fa 곱하기 fb는 2의 a 제곱 곱하기 2의 b 제곱. 자,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하기일 땐 지수끼리 뭐 하자? 더하자.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다? 32다. 32. 자, 근데 우리는 딱 32는 굉장히 많이 보던 숫자죠. 2의 몇 제곱? 2의 5제곱이죠. 자, 그럼 2의 a 플러스 b 제곱이 2의 5제곱 같으니까 밑이 같네? 그럼 당연히 지수도 어떻게 돼요? 같아야 말이 되겠죠. 즉 a 플러스 b는 5란 거 알 수 있죠. 첫 번째 힌트. 이제 두 번째 힌트. fa b제곱. 자, fa를 하면은 2의 a 제곱이고요. 위에 적어놨죠. 근데 이거의 b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다? 64다. 자, 그럼 이게 정리해보면 지수의 지수는 곱하면 되고요. 지수 법칙. 2의 ab 제곱. 64는 우리 많이 보던 숫자죠. 2의 몇 제곱? 방금 5제곱에 32였으니까 6제곱이겠죠. 뭐. 자, 그럼 역시 밑이 둘 다 2로 같다. 그러면 이제 지수도 같아야. 즉 ab는 6이랑 같아야 말이 되겠죠. 아이고, 왜 이렇게 쓰냐? 자, 그래서 ab는 6이랑 같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아는 상태에서 fa 플러스 fb. fa라 하면은 x는 a는 거. 즉 2의 a 제곱 플러스 2의 뭐 제곱? b 제곱. 이거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런데 뭐 여기서 이제 합과 곱을 하니까 자, 우리가 고등수학 상이었나? 거기서 합과 곱을 할 때 문제 푸는 방법. 아, 물론 이거 2항에서 a는 5 빼기 b 해서 때려 넣어서 뭐 2차식을 풀어도 되고요. 보통 합과 곱이 주어지면 많이 쓰는 게 근과 계수 관계 쓰는 거죠. 근과 계수 관계. a,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만드는 거죠. 아, 합이 5다? 그러면 x제곱 빼기 5x.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생각해 봤을 때 곱이 6이다? 그럼 d 플러스 6. 요러한 2차 방식의 두 근이 바로 ab라 볼 수 있는 거죠. 더해서 5 곱해서 6 되는 거. 그러니까 계수관계 생각해서.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빼기 2랑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되죠. 즉 x값은 못 또는 뭐다? 2 또는 3이다. 즉 ab 값이 2 또는 3이다. 누가 2고 누가 3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는 두 개 때려 넣어서 더하면 되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4 더하기 8 해서 답은 12가 되겠네요. 자,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2번 지수함수 성질에 관한 문제고요. 문제 번호 290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3의 x-1제곱이라고 주어졌을 때 다음 중 f-x 플러스 1이랑 같은 걸 찾아라. 뭐 그냥 저걸 때려 놓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어디에다가 원래 x였던 자리에 얘를 넣었으니까 이 식에도 x 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f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는 거니까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x 자리에다가. 그럼 뒤에 빼기 1은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네. 알겠죠? 자, 3의 마이너스 x 제곱이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x 제곱. 지수 법칙에서 3의 마이너스 x 제곱이면은 3, 밑에, 옆에다 써야 되겠네. 3의 x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형태. 근데 중요한 거는 fx가 fx 3의 x 빼기 1제곱. fx가 3의 x 빼기 1제곱이거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3의 x 마이너스 1제곱 형태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얘는 fx는 그러면 3의 x제곱에다 뭐 곱한 거? 3의 x제곱에다가 3의 마이너스 1제곱 뭐 곱한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 표현해줘야지. fx 마이너스 1이 3의 x 플러스 1제곱 형태니까 얘를 가지고 요 모양 만들면 fx에다가 fx 요 형태니까 여기다 뭐 곱해야? 여기다가 3을 곱해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없어져서 그냥 3의 x제곱 되는 거죠. 이게 바로 3의 x제곱 형태입니다. 3fx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3의 x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분의 1. 이런 형태가 돼야 우리가 원하는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형태 나온다는 거죠. 이 fx 모양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모양을 끼워 맞추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모양을 찾자. 몇 번? 1번이네요. 모양 만들어주기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3번.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성질.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자, 문제번호 293번이고요. 다음 중 지수함수 y는 a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정의역의 실수 전체다. 자, 이거 역시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보고 시작합시다. 자, 지수함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증가함수 그래프, 감수함수 형태의 그래프. 증가함수는 어떤 형태일 때? 요런 형태일 때. 대신 요런 형태는 뭐가 있었죠? A가 1보다 클 때였죠.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감수함수 형태. 요런 형태일 때. 자, 대신 얘는 조건이 뭐였죠? A가 0과 1 사이일 때였죠? 알겠죠?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둘 다 0,1이 지나는 거. 여기 1 지점. 자, 이게 어떤 형태일 때? y는 a의 x제곱 형태일 때 관한 얘기였죠. 자, 봅시다. 정의역의 실수 전체, 정의역. x값. 자, 요 형태든 요 형태든 x값은 음수부터 양수까지 다 쓰는 거죠. 실수 전체 맞습니다. 2번,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치역, y값. 자, 증가든 감소든 둘 다 x축 위쪽, 즉 양수에서만 놀고 있죠. 그래서 치역은 양의 수실수 전체다. 맞죠? 3번, x축을 정근선으로 한다. 자, 증가든 감소든 결과적으로는 x축과 만나려고 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x축 자체가 정근선. 맞죠? 4번, 그래프가 1, 2, 3분면 지난다. 증가일 때도 1, 2, 감소일 때도 1, 2 다 지나죠. 1, 2, 3이 지난다. 맞고요. 5번, x는 0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함수이다. x가 0보다 클 때. 아니죠. 물론 밑이 1보다 크면은 x가 0보다 클 때 증가지만, 하지만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당연히 물론 x가 0보다 크지 않다도 감소하긴 하는데, 자, 일단 5번에 일부러 틀리게 만든 보기니까 그래서 5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에 유형 4번.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이동 대칭이동. 문제번호 297번이고요. 자, 봅시다. 함수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겠습니다. 고르시오. 자, 임의의 실수, 기억. 임의의 실수 x에서 fx는 항상 0 이상이다. 자, 일단은 저 그래프를 이 함수를 우리가 좀 그래프로 생각이 편하게 좀 식을 좀 고쳐봅시다. 보기 좋게. 자,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자, 그럼 우리 얘를 어떻게 줄 수 있냐?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x 마이너스 1제곱. 왜냐면 일반적으로 지수에 있는 x의 앞에 부호가, x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게 좋거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안에 넣어준 거야.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제곱. 즉,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1제곱. 자, 얘는 뭐냐? 원래 어땠던 녀석을? 원래 y는 3분의 1에 x제곱이었던 녀석을 x자리가 x 빼기 1로 바뀌었다는 것을 뭘 의미한다?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동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원래 어땠던 녀석을 3분의 1의 x제곱. 자, 3분의 1은 얼마 사이? 0과 1 사이니까 당연히 감소하는 형태 나와야 되고요. 감소하는 형태고 x가 0일 때 1을 찍는 이런 형태고요. 자, 그럼 얘를 x축 1만큼 이동했다. 그럼 그래프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정근선은 일단 유지가 되고요. 원래 0일 때 1이었던 게 x축 1만큼 이동했으니까 1일 때 여기 1로 잡아야 되겠네. 1일 때 1을 찍는 형태 바뀔 텐데. 알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 요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임의의 실수, x에 뭘 때려 넣었던 간에 0 이상이다. 정확히 하면 0 이상이 아니죠. 왜? 정근선. 0이 되는, 정근선은 전전 근접하지만 만나진 않잖아요. 즉, x축 자체가 y값이 0일 때인데, 0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fx는 0 초과라고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0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니은. 자, y는 fx의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는 누구의 그래프를? y는 3의 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한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했다는 건 누구 부호가 바뀌었다? x 부호가 바뀌었다. 그럼 이 녀석이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x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다시 x축의 방향 얼마만큼? 1만큼. 자, x축의 방향 1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x자리에 뭘 넣자? x 마이너스 이동한 만큼. 빼기 1을 넣자. 이동한 만큼 1이니까. 자, 그럼 얘를 마저 정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y는 뭐가 된다?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다. 이렇다는 얘기인데, 원래 주어진 그래프가, 함수가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맞네요. 즉, 주어진 말도 하는 게 딱 우리가 원래 주어진 형태의 함수 나오니까 맞는 평행 이동인 거죠. 디귿.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아까 그래프 그렸었죠? 그래프. 다시 그려보면 왜 지었냐? 이런 형태였죠? 즉,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형태 맞죠? 디귿도 맞죠? 그래서 맞는 건, 옳은 거는 니은 디귿이죠. 기억은 여기는 같다 때문에 틀린 거고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한수가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문제는 312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자, 2의 x제곱.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당연히 밑이 2. 즉,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프와 직선 y는 x. 자, 우리가 이런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 관련 문제에서 y는 x, 저걸 굉장히 많이 쓰거든? 문제 만들 때. 그 이유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 거야. 자, 이때 2의 a제곱 빼기 b, 2의 a 빼기 b 빼기 c제곱의 값을 구해라. 자, 봅시다. 2의 a제곱. 자, 이 함수 자체가 2의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 빼기 a 빼기 b 빼기 c제곱. 자, 얘가 뭡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2의 a제곱에다 뭐 곱하고 2의 마이너스 b제곱 곱하고 다시 2의 뭘 곱한 거? 마이너스 c제곱 곱한 거. 자, 그런데 우리는 고칠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b제곱은 2의 b제곱분의 1, 2의 마이너스 c제곱은 2의 c제곱분의 1. 자, 결국 이런 형태로 구하라는 얘기인데 2의 a제곱, 2의 b제곱, 2의 c제곱이 뭔지 알자 라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자, 2의 a제곱. x에다 a 넣은 거. 지금 a가 여기 있거든요. x에다가 a를 넣게 되면 위로 쭉 올리면 여기가 되는데, 자, 이거에 해당할까?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y는 x를 왜 넣냐? y는 x는 같다. y는 x는 같다를 직선을 왜 넣냐? y는 x라는 녀석 위에 모든 점들은 x랑 y 값이 같은 경우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이 y는 2의 x제곱에다가 a 는 거. 즉 2의 a제곱인데 얘랑 같은 게 쭉 해보면 b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이 b일 때 요 y 값이 나오니까.
그리고 y는 x는 y랑 x의 값이 같은 점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이거 그대로 쭉 해보면 b네. 누가? 2의 a제곱이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y는 x라는 이 직선을 넣는 거야. 이게 알아내고 넣는 거거든. 문제 만들 때. 알겠죠? 두 번째 2의 b제곱. 자, 그럼 x가 b니까 그대로 쭉 올리면 여기 있네. 이게 바로 누구다? 이게 바로 2의 b제곱이다. 근데 이게 정확한 값을 알려면은 이걸 그대로 쭉 해서 어디에다가 y는 x 해서 y는 x의 밑에 해당하는 x 값을 보면 되는 거죠. 같아야 되니까 y 값이든 x 값이든. 근데 밑에 보니까 c야. 그러면 2의 b제곱은 c네.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2의 c제곱. c를 넣게 되면은 여기 이 위치. 여기가 2의 c제곱이고요. 근데 얘를 그대로 쭉 y는 x라는 직선을 위에 딱 넣어보면 여기네? 이걸 다시 밑으로 쭉 내리면 x가 이거네? 그럼 이 말은 얘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2의 c제곱은 d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때려 넣으면 되지 뭐. 제일 처음 만든 이 형태에다가 2의 a제곱은 b, 그 다음에 2의 b제곱은 c, 2의 c제곱은 d. 그럼 정리하면 cd분의 분자는 b가 되겠네요. 이게 답이다. 몇 번이죠? 답은 4번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래프 관련된 문제에서 특히 좀 잘 봐야 될 거는 y는 x항수를 왜 주느냐? 다 이렇게 써먹으라고 주는 거거든? y는 x라는 거는 x랑 y 값이 같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성질을 써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거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6번. 지수함수의 역함수 함수과 역함수. 이게 고1 때 배웠던 거지, 역함수. 자, 그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번호는 322번이고요. 자, 함수 fx는 3x제곱의 역함수를 gx를 하자. 역함수 gx 설정했어. 이때 g81 빼기 g27분의 1의 값을 구해라. 자, 우리가 역함수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역함수. 자, 지금 fx 역함수 gx야. fx의 역함수가 gx다. 역함수가 gx다. 자, 우리가 보통 역함수 표현할 때는 f-1의 x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자, 이게 이제 역함수 gx랑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역함수는 말 그대로 거꾸로죠, 거꾸로.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함수에다가 a를 넣어서 뭐가 나왔다? b란 값이 나왔다. 그 말인즉슨 얘를 거꾸로 하게 되면 b를 넣게 되면 누구한테? 역함수에 b를 넣게 되면 뭐가 나온다? 원래 처음 x값이었던 a가 나온다. 즉 x하고 이치를 바꾸는 게 역함수의 기본 개념이죠. 요 내용을 쓰면 뭐 쉽게 풀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거 보면 내가 G81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뭔지 몰라. 그럼 A를 잡자. 자, 그 말인즉슨 역함수에서 81 넣어서 A가 나왔다는 거는 원래 함수 F에다 뭘 넣게 되면 A를 넣게 되면 80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원래 함수 F가 뭡니까? 3의 X제곱이네. 그러면은 3의 A제곱이 81이네. 근데 81은 우리가 많이 써서 알죠? 3의 몇 제곱? 4제곱이란 거. 즉 3의 A제곱이 3의 4제곱이랑 같아야 되네? 그럼 A는 얼마? 4. 그래서 얘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G 27분의 1. 자,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B를 놓게 되면 자, 역함수에다 27분의 1 넣어서 B가 나왔다. 그 말은 원래 함수 F에다 뭘 넣게 되면 B를 넣게 되면 27분의 1이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는 역시 알다시피 F가 뭐다? 3의 X제곱이거든? 근데 B를 넣었으니까 3의 B제곱. 근데 얘가 뭐다? 27분의 1. 자, 27분의 1이면은 27, 3의 세제곱인데 3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즉 3의 B제곱이 3의 마이너스 3제곱이 같아야 된다. 밑이 같으니까 지수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결국 해야 될 거는 4 빼기 마이너스 3. 좀 더하면 되겠네? 답은 7. 보기에 4번이겠네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7번.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 대소관계를 묻는 문제인데. 자, 문제번호는 328번입니다. 자, 다음 세수 A, B, C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문제 보면 내가 N은 루트 8, B는 0.25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C는 4 루트 30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대소관계 한번 알아봅시다.
뭐 대충 숫자만 봐도 감이 오는 문제긴 하죠. 최대한 뭔가 좀 비교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자라는 문제인 게 보이죠? 자, 그러면 A는 루트 8. 자, 우리는 지수 이제 법칙을 배웠으니까. 자, 루트 8은 2의 세제곱. 자, 우리 이게 지수로 표현하게 되는 루트는 뭡니까?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죠? 지수로 표현하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수 법칙. 3의 2분의 1제곱. 지수의 지수는 뭐 하자? 곱하자. 그럼 2의 2분의 3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A의 가장 심플한 형태. 두 번째, B. 자, B는 0.25. 0.25의 몇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자, 0.25면 얼마입니까? 0.25면 100분의 25. 100분의 25면 약분하면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자, 그런데 4분의 1은, 4는 2의 제곱이고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지수 법칙. 지수의 지수는 뭐 하자? 곱하자. 그럼 2의 몇 제곱? 3분의 4제곱 되는 거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A를 심플하게 하는 형태, B를 심플하게 하는 형태. 이제 끝으로 C만 해보면 되겠네요. 자, C는 4루트 32. 그냥 루트가 아니라 4루트다. 자, 그럼 얘는 4루트 32는 2의 몇 제곱? 2의 5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역시 또 지수 법칙. 4루트는 어떻게 고칠 수 있다? 2의 5제곱에 4분의 1제곱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2의 지수 법칙에서 5제곱에 4분의 1제곱이니까 4분의 5제곱. 이게 최종적인 형태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심플한 형태.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보니까 밑이 뭐다? 밑이 다 2다. 자, 그럼 우리가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밑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증가하는 형태.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 말은 이 지수가 어떻게 될수록? 지수가 클수록 더 높은 y값이 나온다. 더 높은 함수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은 2분의 3이 크냐? 3분의 4가 크냐? 4분의 5가 크냐? 자, 이걸 알면 되는데, 누가 제일 클까요? 2분의 3이 제일 크겠죠? 2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4보다 크고요. 제 합발이가 4분의 5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궁금하면 통분해보면 되죠? 얼마로? 12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2, 3, 4 최종배 12니까. 그럼 얘는 12분의 18. 얘는 12분의 16. 얘는 12분의 15. 그래서 역시 얘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A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B, 마지막 C. 그래서 A, B, C 순으로 크다. 그게 몇 번입니까? 5번이네요. A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8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자, 밑의 범위에 정해진 y는 a fx 제곱꼴을 적어놨는데, 봅시다. 문제번 337번. 자,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라고 정해놨죠. 이 범위에서만 얘기를 하자는 건데, 이러한 함수 fx가 2의 a-5제곱입니다. fx가 2의 a-x제곱. 자, 이 녀석이 최소값이 4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이때 단 n의 상수, n은 어떤 정해진 상수, 숫자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지수함수 얘기할 때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는 별로 안 좋습니다. 표현하기 안 좋아. 생각이 약간 빡세기 때문에 보통 x 앞에 부호가 플러스 될 수도 고치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x 마이너스 a 제곱으로 고치자는 얘기죠. 이렇게. 왜? 그러면은 다시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원래 형태 되니까.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뭡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의 x 마이너스 a 제곱. 누가? fx가. 자, 그럼 얘는 원래 어땠던 녀석을? 원래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었던 녀석을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이동했다는 뜻이죠? 빼기 a가 돼 있으니까 이 x 자리에 x축으로 a만큼 이동한 거다. 이 녀석은 fx는. 자, 그럼 우리 중요한 건 그거죠. 이 그래프의 형태가 어떨 것인가? 지금 밑이 어떻습니까? 밑이. 자, 밑이 2분의 1이야. 즉 0과 1 사이야. 그 말은 감소하는 형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감소하는 형태. 알겠죠? 감소하는 형태인데 x축 a만큼 이동했다. 왼쪽 오른쪽 이동했다는 건데 정확히 a가 뭔지 모르니까 어느 쪽 이동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냥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감소하는 형태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x가 주어진 x번호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인데 그럼 이런 형태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 최대값. 5일 때 무슨 값? 최소값이 나올 수 없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좌우로.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최소값 4분의 1.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일 때? x가 가장 클 때, x가 5였을 때 나왔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가 4분의 1이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F5가 얼마다? F5가 4분의 1인 건 확실. 자, 그럼 이걸 식에 때려 넣어보면 2의 몇 제곱? A 빼기 5제곱. 이게 얼마? 4분의 1. 근데 4분의 1은 2의 몇 제곱?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자, 그러면 이제 얘랑 같다라는 얘기는 밑이 둘 다 2니까 지수 A 빼기 5가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된다. 그럼 N은 얼마? N은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N은 3이다. 확실한 내용이죠. 자, 그럼 A를 3을 넣게 되면 2의 3 빼기 X제곱이죠. fx는 2의 3 빼기 X제곱. 근데 내가 구하는 게 뭐야? 최대값. 아까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올 거라는 걸 얘기했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2의 몇 제곱? 3 빼기 마이너스니까 3 플러스 1제곱이니까 2의 4제곱. 2의 4제곱 얼마입니까? 16. 그래서 답은 16. 16이 최대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9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앞이랑 뭐 똑같이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인데, 밑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형태의 y는 a fx제곱의 꼬리라 돼 있죠. 뭐 문제 보면 알겠죠. 자, 346번. 역시 정의형을 설정해놨고요. x는 1과 3 사이다. 1 이상 3 이하다. 자, 이때 함수 fx가 a의 x제곱 형태야. 즉, fx가 a의 x제곱. a가 뭔지 모르겠죠.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이 최소값의 4배. 자,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해라. 단, a는 0보다 크고 양수고 1은 아니다. 범위 1은 확실히 아니라고 정해놨죠. 자, 그럼 너희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최대값과 최소값이 최소값의 4배. 그럼 어떨 때 최대값이고 어떨 때 최소값이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밑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우가 몇 가지? 2가지란 거죠. 어떻게 2가지? a가 어떨 때?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는 무슨 형태? 이게 증가하는 형태죠. 증가하는 형태라는 거는 최소값,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일 때는 최대값은 당연히 x가 가장 클 때, 즉 x가 3이 될 수 있는 게 3일 때가 가장 크고요.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이 최소값은 몇 배? 4배. 자, 1보다 클 때. 자, 그럼 이때 최대값은 x가 제일 클 때, 즉 3일 때 a의 세제곱. 최소값은 1일 때 a의 1제곱. 그런데 최대값이 a 3제곱이 그냥 a 몇 배? 4배.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되겠네요. 풀면 어떻게 되냐? a 세제곱은 뭐랑 같다? 4a랑 같다. 그러면 4a를 이항하게 되면 a 세제곱 빼기 4a는 0이랑 같다. 당연히 우리는 방정식 형태 만들고 풀어야 되겠죠. 한쪽 0 만들어서. 그럼 얘는 뭐로 묶으면? a로 묶으면은 a 제곱 빼기 4. 인수분해 됩니까? 되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로. 합차 공식. 자, 그럼 a 값은 3개가 가능하네요. 0, 마이너스 2, 2. a 값은 0, 마이너스 2. 이 세 가지 경우 가능하죠. 이 각각 0을 만들어주는 a 값.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내가 지금 a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라고 설정해놨죠. 그때는 x가 클수록 크다. 이렇게 설정해놨죠. 그럼 이 나온 값들 중에 쓸 수 있는 거는 1보다 큰 것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뭡니까? 2. 그래서 이때 가능한 a 값은 2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한 가지 경우만 한 거야. 한 가지 경우. 증가함수 형태일 때. 그 두 번째, a가 뭐일 때? 0과 1 사이일 때. 즉, 감소하는 형태. 이 감소하는 형태를 또 알아봐야 되죠. 그럼 이때는 당연히 최대값이 어디서 나옵니까? 최대값. x가 작을수록 크죠? x가 클수록 그래프 너무 대충 그렸는데?
뭐 항상 대충 그리지만 x가 클 최소값. 자, 그러면 최대값은 x가 가장 작을 때 1일 때, 그러니까 그냥 a의 1제곱 a일 때 이 최대값이, 최소값은 x가 제일 클 때 3일 때, 즉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그래서 최대값이 최소값은 몇 배? 4배. 이걸 풀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역시 아까랑 똑같이 이항하게 되면 4a 세제곱 빼기 a는 0. 자, 역시 a로 묶으면 4a 제곱 빼기 1. 이거 인수가 됩니까? 되죠. 4a 제곱은 2a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쓰게 되면 a의 2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1. 분필은 이게 좀 별로야. 이 밑에서 자세 안 주면, 안 그래도 글씨 못 쓰는데 더 못 쓰겠네. 자, 그러면은 이 세 개가 각각 0이 되는 경우는 a가 0일 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가 2분의 1일 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네요. 0,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하지만 내가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죠? a는 0과 1 사이일 때로 설정했죠? 그 말은 마이너스 2분을 못 쓰고요. 0도 당연히 못 쓰고요. 될 수 있는 거는 2분의 1밖에 없다.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네요. 자, 그래서 모든 실수 a 값을 이 두 개를 곱해라. 그럼 2랑 2분의 1 곱하면 얼마입니까? 답은 1이 되겠네요.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0번. 역시 또 최대치수 문제입니다. 뭐, 치환이라 적어놨죠? 너무 대놓고 너무 스폰데? 자, 문제번호 350번이고요. 자, 함수 y는 4의 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는 x가 0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 0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이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구해라. 자, 딱 봐도 뭐 너무나 이게 대놓고 치환하라고 만든 문제이게 보이죠. 4랑 2를 보는 순간. 자, 그럼 식을 좀 고쳐볼게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자, 근데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에 x제곱 빼기 얘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지수 법칙에서 지수의 합은 지수끼리 곱. 어떤 두 지수 형태끼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마저 정리하게 되면 어차피 지수 법칙에서 어차피 곱할 거니까 2x든 x의 제곱이든 상관이 없죠. 이렇게 위치 바꿔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누굴 치환할까 딱 봐도 당연히 2의 x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니까 2의 x제곱을 t로 바꾸면 되겠죠. t로.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곱하기 t 플러스 b제곱. 누가? 원래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형태죠. t가 몇 차씩? 2차씩. 2차 함수 형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좀 빠뜨린 게 있죠. 뭘 빠뜨렸습니까? 치환된 녀석의 범위. 지금 2의 x제곱. 2의 x면은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증가하는 형태죠. 그러면 즉 t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t의 범위 0보다 크다. 자, 근데 얘는 x가 0일 때 최소값을 한다. x가 0일 때. 자, x 0 넣게 되면 2의 0제곱은 얼마입니까? 즉 t는 1일 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를 갖는다. t는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라는 얘기죠. 자, 생각해 봅시다. 2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는 우리 0보다 큰 것만 쓸 수 있어. 근데 0보다 큰 쪽만 쓸 수 있는데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2차 함수가 어떤 형태일 때?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형태. 1일 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로. 자, 이런 형태일 때라는 얘기 아닐까? 그쵸? 일단 쓸 수 있는 게 0보다 큰 쪽. 여기서부터 쓸 수 있는 건데, 문제에서는 1일 때 최소값이 알겠으니까 1일 때 어떤 꼭지점을 가지는 이러한 2차 함수에만 말이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끝났네요. t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 자, 그 말은 즉슨 2차 함수가 요런 1일 때 마이너스 2를 꼭지점을 하는 1, 마이너스 꼭지점 하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t 플러스 1의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2. 이가 돼야 가능한 형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 마저 풀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인데 빼기니까 빼기 1.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 누가? 이 녀석이.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할 수 있네요. 마이너스 2의 a제곱은 마이너스 2. 즉 2의 a제곱이 2. 그럼 n은 얼마? n은 1이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즉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 0이 답이 되겠네요. 끝! 알겠죠? 자, 이번에 유형 11번. 지수함수의 최대최소 문제. 역시 최대최소인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거 고1 때 배웠던 거 기억하죠? 아. 자, 일반적 고등학교 과정에서 최대최소 문제에서 산술 기하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 쓰라는 문제인데. 문제번 360번이고요. 자, 두 함수. fx는 2x제곱, gx는 2분의 x제곱에 대해서 함수 hx가 fx한 치수 더한 거에 8을 더한 형태일 때 fx의 최소값, hx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그럼 일단 hx 모양부터 다시 적어볼게요. hx가 fx 더하기 gx야. 근데 fx는 2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내가 2분의 1의 x제곱을 설정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 더한 거에다 뭘 더한 거다? 8을 더한 거다. 이때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참고로 8은 별로 의미가 없죠. 얘는 변하는 값이 아닙니다. 그럼 이 x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이 두 값이 어떨 때 더해야 최소가 되겠는가 그걸 알아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산술기를 어떻게 떠올려야 되냐? 일단 산술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두 양수 a, b가 0보다 큰 어떤 두 양수일 때 두 개의 합의 평균 2분의 a 플러스 b는 뭐보다 같거나 크다? 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었죠? 기억납니까? 이때 등호는 어떻게 성립한다? a,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게 산술기하입니다. 자, 조건은 둘 다 양수일 때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조건. 산술기가 쓸 수 있는 조건. 둘 다 양수일 때. 근데 지금 2의 x랑 2의 2분의 1의 x제곱 어떻습니까? 하나는 밑이 1보다 크고 하나는 밑이 0과 1 사이다. 그 말즉슨 한 녀석은 이런 증가 형태 2의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은 감소하는 형태. 하지만 둘 다 x축에서 놀죠. x축에서. 그 말 둘 다 양수란 얘기죠. 즉 이 두 개가 양수이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쓸 수 있다?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제곱에 나누기 2를 한 거는 뭐보다 같거나 크다? 루트 안에서 이 두 개를 뭐 한 거? 곱한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앞에 우리는 양배 2를 곱하게 되면 루트 앞에 2를 곱하면 되고요. 그렇게 이 두 개 더한 거에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2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는 거죠. 자, 곱하면 지수끼리 합이 되니까 2의 0제곱 1이 되는 거죠. 즉 얘는 루트 1 앞에 2가 있으니까 2. 즉 이 두 개 더한 거는 뭐 이상이다? 2 이상이다. 2 이상. 이 두 개 더한 거는 최소. 그러면 2 이상이란 거는 보통 2보다 크지만 가장 작을 때는 얘랑 어떻다?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최소값은 2란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8 하면 얼마? 10. 그래서 최소값은 1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답은 4번이겠네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0번. 지수함수 최소. a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제곱 형태 가지는 식. 뭐 앞에는 똑같긴 한데. 자, 봅시다. 자, 367번. 함수 y는 4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의 x제곱 가로 닫고 빼기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가로 닫고 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게 대충 느낌이 오죠? 왜 앞에는 이렇게 2고 뒤에는 이렇게 4일까? 이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치환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얘를 t로. 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바꾸면 그럼 뒤에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라는 건
뭐 우리 간단한 지수 법칙이니까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얘는 제곱이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내가 지금 취하는 t, 즉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뭐 하면? 제곱하면 나올 수 있는 형태라는 거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근데 중요한 거 있죠. 이거 그냥 제곱하면은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이 나오지만 이 두 개 곱한 거에 몇 배? 2배는 나온다는 거죠. 이 두 개 곱한 거에 2배. 고생 공식 위해서. 근데 그거는 우린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빼줘야 되겠죠. 2배. 두 개 곱한 거에.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로 곱하면은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게 되면 2의 0제곱. 2의 0제곱은 1이죠? 그럼 1 곱하기 2니까 그냥 2를 빼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4의 x제곱 빼기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우리가 지금 취하는 거.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에다 2를 뺀 거랑 똑같다. 자, 이게 바로 t니까 t제곱 빼기 2랑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 식은 어떻게 바뀐다? y는 4t. 그 다음에 빼기 이거. t제곱 빼기 2. 그럼 빼기 t제곱 플러스 2로 바뀌겠죠? 이 전체를 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꼴이 되게 좋네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 t에 관한 몇 차씩? 2차씩. 자, 2차씩 나오면 2차식일 때 최소를 구하라.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얘는 완전 제곱 고치면 마이너스 t제곱 빼기 4t 플러스 2고요. 그럼 마이너스 써주고 얘는 뭐의 제곱? t 빼기 2의 제곱. 근데 t 빼기 2의 제곱하면 이것도 나오지만 뭐도 나옵니다? 뒤에 거 제곱. 4도 나오니까 빼기 4인데 빼기 4는 앞에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4로 바뀔 거니까 4 더하기 2는 6. 이건 뭐 고1 때 많이 한 거니까 이게 계산하는 거는. 자,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 2차식. 최고차 계속 음수니까 위로 볼로. 근데 꼭지점은 t가 2일 때 6을 가지네요. t축, y축. 어디로 볼로? 뭐 대충 위로 볼로. 이런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아직 생각 안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 지금 치환을 했죠. 치환했으면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죠? 치환된 녀석의 범위, 즉 t의 범위를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t의 범위. 왜냐면 이때부터 t에 관한 식이니까. 자, t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 자, 이 두 녀석, 이 두 개의 합. 근데 둘 다 양수죠. 지수 형태니까. 그럼 양수 두 항의 범위를 어떻게 한다? 산술기가 쓰자는 거죠. 두 개의 합은 항상 뭐 이상? 2루트 두 개의 곱. 산술기야. 자, 산술기가 쓴 겁니다. 원래는 2분의 두 개의 합인데 그걸 바로 이렇게 곱해서 넘겨준 거야. 자, 그러면 얘가 2의 x, 2의 마이너스 x 곱하게 되면 2의 0제곱이죠. x 마이너스 더하면 0제곱이죠. 2의 0제곱 1. 그러면 루트 1 곱하기 2니까 2. 누가? 얘가 무조건 2 이상. 최소값이 2란 거죠. 지금 치환된 녀석이 t니까 얘가 t니까 t는 2 이상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 만들 때 이거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거든. 무조건 쓰도록. 자, 그래서 t는 2 이상. 2 이상에서의 최대값. 지금 범위가 지금 꼬라지가 요거든. 2에서 무슨 2에서 뭐가 나오는 꼭지점 나오는 형태. 그러면 당연히 2일 때가 최대겠죠. 2 이상만 쓸 수 있는데. 요것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6이다. 꼭지점.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63번 지수방식 미스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문제인데 문제는 371번이고요. 문제 번호는. 자, 방정식. 3의 x제곱 빼기 3 빼기 9의 x제곱은 0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자, 이거는 딱 봐도 밑이 얘는 3이고 얘는 9죠. 뭔가 3이랑 관련되게 바꾸고 싶다는 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3이랑 관련되게 바꾸면 왼쪽 거 3의 x제곱 빼기 3은 건드릴 게 없죠? 이미 3이니까. 하지만 오른쪽 거 9는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3의 x제곱 빼기 3 빼기 지수법칙 3의 2x제곱은 0. 그러면 이제 얘를 넘기게 되면 3의 x제곱 빼기 3제곱은 3의 2x제곱이 같다. 그럼 끝났죠? 밑이 둘 다 3이잖아. 밑이 똑같다는 건 당연히 뭐도 같아요. 이 지수에 있는 것도 같아야 같을 수 있다. 즉 x제곱 빼기 3은 2x랑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이항하게 되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 자, 모든 근의 합.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근의 합. 근과 계수관계 쓰면 되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4번. 지수 방정식.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의 문제인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317번이고요. 자, 방정식. x의 세제곱. x의 x제곱의 세제곱. 아, 말하기 힘들다. 이거는 같다. 누구랑? x 5제곱 곱하기 x제곱의 x제곱을 곱한 거랑 같다. 모든 근의 합이라. 일단은 최대한 뭐 하는 건 심플하게 정리해 줄게요. 자, x의 3제곱은 x의 3x제곱. 지수의 지수는 곱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x의 5제곱을 일단 내버려두고, 뒤에 x제곱의 x제곱. x의 2x제곱. 자, 그러면 지수 법칙에서 지수끼리 뭐 하자? 더하자. x의 2x 플러스 5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랑 어떻다? 같다. 근데 둘 다 밑이 x야. 밑이 같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모두 같아요. 당연히 지수도 같아야 같은 거, 모양이 자체 똑같지 않겠어. 즉, 3x는 뭐랑 같다? 여기 있는 지수 2x 플러스 5랑 같다. 자, 그럼 넘기면 x는 뭐가 된다? x는 5.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되게 섭섭하죠? 뭐가? 밑이 미지수인 경우에. 자, 이렇게 밑이 정해지지 않을 때 두 녀석의 지수가 다르더라도 무조건 두 녀석이 같아질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죠. 밑이 뭐일 때? 밑이 1일 때. 1은 몇 제곱을 해도 1이니까. 그래서 밑이 1이 되는 경우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몇 개? 두 가지. 지수가 같다 해서 푼 거랑 특이 케이스. 지수가 달라도 같아질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요 한 가지 해서 총 두 개의 답이 나오겠습니다. 두 군의 합은 6이 되겠네요. 답은 2번. 끝. 알겠죠? 자, 요번에는 유형 15번. 지수 방식, 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환 쓰라는 거겠죠. 자, 문제 봅시다. 382번. 자, 다음 방식 풀어라. 1번.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4.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4. 얘를 보자. 딱 봐도 누굴 치환하는 문제 같습니까? 당연히 3의 x제곱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3의 x제곱을 치환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C를 고치면 3의 x 플러스 1제곱은 3 곱하기 3의 x제곱이고요.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의 x제곱은 1이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뭐로 바꾸자? t로 바꾸자. 그러면 3t 플러스 t분의 1은 4. 아, 근데 아직까지 t가 미지수가 분모에 있으니까 되게 거슬리니까 양면에 뭐 곱하자? t를 곱하자. t를 곱하게 되면 3t제곱 플러스 1은 4t. 자, 그럼 완벽한 방정식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4t를 넘기게 되면 3t제곱 빼기 4t 플러스 1은 0. 아, 근데 아까 여기서 우리가 양면 t를 곱할 때 t는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곱해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0이었으면 곱해주면 안 되지. 아, 애초에 0이었으면 분모에 이렇게 생겨도 안 되는데. 자, 우리가 t가 0이 아니라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다? 우리 t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죠? 3의 x제곱이면 어떤 형태입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하지만 절대 뭐가 되지 않는, x축에 점점 근접하지만 0이 되지는 않는 형태니까 0이 아닌 건 확실한 거죠. 이런 사소한 것도 좀 신경 써주고요. 그럼 이제 얘를 풀면 인수분해 되나? 3, 1 1이니까 마 1, 마 1 곱하면 1 맞죠? 그러면 크로스 해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4.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위에는 3t 빼기 1, 밑에는 t 빼기 1로 인수분해 되겠네요. 자, 그럼 t 값. 자, 얘가 0 되거나 얘가 0이 될 테니까 얘가 0 되면은 3분의 1. 얘가 0 되면 1. 이 두 개가 t 값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t를 뭐로 설정했죠? t를 3의 x제곱으로 설정했죠? 즉, 3의 x제곱은 3분의 1. 3분의 1이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거나 또는 1이면 3의 0제곱이 되거나. 자, 그래서 얘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0이 돼야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1번 답은 마이너스 1 또는 0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2번을 봅시다. 2번.
자, 2번은 딱 이것도 너무나 티나게 만들었죠. 4의 마이너스 x 빼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빼기 8. 뭐 2의 x제곱 또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치환을 해서 풀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바로 고칠게요. 4는 2의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일단은 써줄게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빼기 8.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 지수 법칙. 안에 지수랑 바깥 지수 곱하는 거니까 위치 바꿔서 마이너스 x제곱에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얘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지수 법칙이라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 빼기 8은 그대로. 자, 그럼 이제 누구를 치환해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바꿀게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8은 0. 인수분해 됐죠?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t 빼기 4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t 값은 얘가 0 되려면 4, 얘가 0 되려면 마이너스 2. 근데 t가 원래 형태가 뭐였죠? 2의 마이너스 x. 얘가 뭐가 되거나 4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2의 마이너스 x. 좀 보기 좋게 하면 2분의 1의 x. 자, 얘가 비록 밑이 0과 1, 밑이 1보다 작지만 1보다 작아서 감소하는 형태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거죠. 절대 음수로 내려가진 않죠.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럼 가능한 값은 4밖에 없네요. 4는 2의 제곱. 즉 2의 제곱이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밑이 둘 다 2니까 지수도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x는 2가 돼야 된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2 하나만 가능하겠네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유형 16번 지수방정식, 연립방정식 형태인데요. 문제는 391번이고요. 자, 연립방정식 2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y 빼기 1제곱은 15. 그 다음에 2의 x 빼기 2제곱 플러스 3의 y 플러스 1제곱은 11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해라. 자, 딱 봐도 이것도 솔직히 너무나 대놓고 만든 문제죠. 치환하라고. 누굴 치환하라고? 당연히 반복되는 녀석. 식에서 누구? 2의 x제곱. 그 다음에 3의 y제곱을 치환하라고 만든 거겠죠? 자, 그러면 2의 x제곱을 라지 x, 대문자 x, 3의 y제곱을 대문자 y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2의 x 플러스 1제곱은 2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구수법칙 빼기 3의 y 빼기 1제곱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y제곱이겠죠? 자, 밑에는 2의 x 빼기 2제곱.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의 y 플러스 1제곱이면 3 곱하기 3의 y제곱. 이거는 11. 자, 이 상태에서 이제 2의 x제곱은 전부 다 뭐로? 대문자 x. 3의 y제곱은 대문자 y를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3분의 y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제곱?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x 플러스 3y는 11. 자, 이걸 식을 좀 더 보기 좋게 어떻게? 분모를 없앨 수 있게. 즉 위의 식은 3을 곱하고 밑의 식은 4를 곱하는 게 좋겠죠. 위에다 3을 곱하게 되면 6x 빼기 y는 45. 자, 밑에 4를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12y는 44. 아이고, 뭐 이렇게 쓰는 게 맞냐? 별로 하는 건 없는데. 자, 이제 이거 풀면 되겠죠? 연립하려면은 가감법, 뭐 미지수 맞춰줘서 빼는 거, 더하거나 빼는 거. 아무래도 12보다는 6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밑에까지 6을 곱할게. 그러면은 일단 위에 건 그냥 그대로 써주고요. 밑에는 6x 플러스 72y는 44에다 6을 곱하면 4, 6에 24, 4, 6에 24, 264. 자, 두 식을 뺄게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뺄게요. 그러면 깔끔하게 72 빼기 빼기니까 더해지면 73y. 264에서 45를 빼게 되면 219가 되겠죠? 그럼 y는 양배 뭐로 나눠주면? 어차피 73에다 뭐 곱해 219야. 3일 거 아니야, 3. 그럼 y는 3.
자, y가 구해졌으면 이 3을 아무데나, 원래 처음 식이 아무데나 편한 식이 때려넣으면 되겠죠? 그럼 위에다 넣게 되면, 6x 빼기 3은 45, 넘기면 플러스 3, 6x는 48. x에다 뭘 곱해요? 8을 곱해 48 되죠? 그럼 x는 8.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 대문자 x가 아니라 원래 소문자 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x가 8이니까 2의 x제곱은 8. 그 다음에 y가 3이니까 3의 y제곱은 3. 8은 2의 세제곱. 아하, x는 3. 그래서 3의 y제곱 3? 3은 1제곱이라는 뜻이니까 y는 1. 그래서 x는 3, y는 1. 이게 바로 두근이죠. 알파, 베타. 그래서 두근의 합은 3 더하기 1은 4.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쉽죠? 그냥 너무 단순한 문제야.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7번. 지수 방식 활용. 2차 방식 근가 계수 관계. 너무나 대놓고 못 쓰라고 적어놨죠. 자, 봅시다. 396번. 자, 방정식. 9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9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구해라. 근데 일단 주어진 식 자체가 굉장히 보기 좋은 식이죠. 딱 봐도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거. 9, 3. 아, 뭔가 3에 관련된 걸로 바꿀 수 있는 형태란 거죠. 자, 그럼 바꿔볼게요.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3의 제곱에 x제곱. 빼기 4 곱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은 3의 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즉 3을 곱했다는 뜻이죠. 플러스 9는 0. 자, 그러면 마저 정리하면 2의 x제곱은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x제곱에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자, 그러면 이제 치환하기 되게 좋네요. 3의 x를 t로 바꾸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3, 4, 12t 플러스 9는 0 이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근 알파 베타 할 때 여기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빨리 하려면 이것이 지금 t가 자, 이 녀석 두근을 x 값을 알파 베타 잡았을 때 근을 알파 베타 잡았을 때 지금 t가 뭐야? t가 원래 지금 3의 x 형태잖아. 그럼 이 녀석의 두근은 하나는 3의 알파, 하나는 3의 베타 형태 나올 거라고요. 이 녀석의 두근은 3의 알파, 3의 베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죠. 자, 그럼 이 녀석의 두근이 이런 형태고, 이런 형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이 나오려면은 이 두근을 뭐 해야? 곱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3의 알파랑 3의 베타를 곱하게 되면 지수 법칙에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그럼 이 두 개를 곱했다는 거는 이 녀석의 두근의 곱. 그러면 A분의 C.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9는 뭐의 제곱? 3의 제곱. 즉,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3의 제곱이랑 같아야 된다. 밑이 들어 3이니까 지수도 어떻게 돼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된다? 2가 된다. 아니면 이게 진짜 이게 풀어서 두근을 구해도 상관없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풀어야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눈치껏. 그래서 답은 2번. 넘어갈게요. 자, 유형 18번. 지수 방식의 실생활에 활용. 솔직히 지수 방식의 실생활에서 활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슈퍼 가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2에 뭐 x 빼기 3제곱만큼 뭐 사탕을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 그쵸? 자, 문제 봅시다. 404번. 자, 한 마리 세균은 x시간 후에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된다. 자, 한 마리가 얼마가 된다? a의 x제곱 마리가 된다. 몇 시간 후에? x시간 후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5마리였던 게 몇 시간 후에? 3시간 후에 몇 마리가 됐다? 320마리가 됐다. 요건 이제 힌트로 내가 준 거겠죠. 힌트로. 자, 그래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건 처음에 그러면 5마리였던 거는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5120마리가 되겠는가? 처음으로. 몇 시간 후인가? 그럼 당연히 힌트 써먹어야 되겠죠? 자, 5마리가 일단 한 마리가 X시간, 한 마리가 3시간 후에. 한 마리는 3시간 후에 몇 마리가 되냐? X에 3을 넣으면 A의 세제곱마리. 한 마리는. 근데 내가 힌트를 준 건 5마리거든? 그럼 양쪽에다 어떻게 해줘야? 곱하기 5씩 해야 되겠죠? 이건 한 마리 기준이니까. 그럼 5마리는 3시간 후에 5 곱하기 A의 세제곱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3시간 후에. 자, 근데 이게 몇 마리다? 3시간 후에 320마리다. 그럼 얘가 320마리다. 5의 A 세제곱이 320마리다.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5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6, 5, 30, 4, 5, 20, 64. A 세제곱 64. 자, 세제곱에 64 되는 숫자 뭡니까? 4죠, 4. 4의 세제곱. 아, 그러면 A는 4구나. 이걸 이제 알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게임 끝났죠? C를 알아냈으니까. 자, 그러면 5마리는 한 마리당 몇 시간? 메모 시간, X시간. 그냥 일단 X를 놓을게요. 4의 X마리 되는데 이게 한 마리. 근데 몇 마리야? 5마리야. 그럼 5 곱하기 4의 X마리. 이게 바로 X시간 후에 마리수인데 우리는 이 마리수가 몇 마리? 5120마리. 이가 되는 X값, 즉 시간을 구하는 거죠. 양변에 뭐로 나눠줄까? 5로 나눠줄까요? 5로 나누면 10, 5, 20, 4, 5, 20, 1024. 자, 그러면 1024는 굉장히 많이 쓰는 숫자죠. 1024. 2의 몇 제곱? 10제곱이죠? 자, 2의 10제곱이라는 건 2의 제곱의 5제곱이죠. 내가 왜 2의 제곱을 붙였습니까? 4니까. 4의 5제곱. 자, 4의 5제곱이 4의 X제곱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X는 얼마? 5가 되겠네요. 알겠죠? 쉽죠? 그냥 주어진 조건 그냥 잘 써서 그냥 풀자는 문제입니다. 이런 뭐 하루 문제로 하면 쫄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유형 19번. 지수 분등식.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410번. 자, 부등식. 자, 9의 2x 빼기 1제곱은 작다. 뭐보다? 27분의 1에 4 빼기 3x 제곱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x값 범위를 구해라. 근데 딱 보자마자 삘이 오죠. 무슨 삘? 왜 얘는 9고 얘는 27분의 1일까? 둘 다 뭐랑 관련된? 3이랑 관련된 숫자들이랑 관련있으니까 뭔가 3을 기준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9의 2x 빼기 1제곱은 3의 제곱에 2x 빼기 1제곱이고요. 27분의 1은 3의 몇 제곱? 3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27분의 이거에 4 빼기 3x 제곱. 자, 그럼 지수 법칙. 지수의 지수는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곱하게 되면 4x 빼기 2제곱이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9x니까 x를 앞에 쓰면 9x 빼기 12제곱.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거 대수를 비교하는 건데 얘보다 얘가 크다. 근데 둘 다 밑이 3이야. 3은 1보다 크죠? 1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의 증가 형태라는 거죠. 이 지수함수 형태 자체가. 그런데 오른쪽이 커야 돼. 증가하는 형태인데. 그 말은 지수가 어떻게 될수록? 지수가 작은 것보다 클수록 더 높은 y값이 나오니까 지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즉 4x 빼기 2보다는 북쪽 지수 9x 빼기 12가 크니까 전적인 값이 크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넘기면은 몇 x? 5x는 넘기면은 10, 플러스 12에 2를 빼서 10. 그럼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입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20번에 문제 번호는 418번이고요. 봅시다. 자, 부등식. x의 3x 빼기 1제곱은 작다. x의 x 플러스 7제곱보다. 이거를 풀어라. 오케이. x의 3x 빼기 1제곱은 작다. 누구보다? x의 x 플러스 7제곱보다. 7제곱보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없습니까? 이 밑에 숫자가 없습니다. 둘 다 x야.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왜? 지수는 기본적으로 꼴이 몇 가지? 2가지이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형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형태. 이렇게. 그러면 증가하는 형태일 때는 이 지수가 클수록 큰 거고요. 지수가 클수록 큰 거고요. 지수가 클수록. 감소하는 형태일 때는 지수가 클수록 작아지는 거죠. 지수가 클수록 반대로. 알겠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완전 이야기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설정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밑 x가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크다는 건 지수가 클수록 크다는 얘기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얘가 크려면 지수가 오른쪽에 있는 x 플러스 7이 누구보다 왼쪽에 있는 지수 3x 빼기 1보다 커야 된다. 이게 만족이 되는 거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알겠습니까? 자, 이거 계산해보면
뭐 넘겨볼까? 그러면 2x는 8보다 작다. 그럼 x는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자, 근데 우리 4보다 작은데 우리 처음에 설정한 범위가 x가 뭐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1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깊은 거기 때문에 이 범위를 무조건 만족해야 되죠. 1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1보다는 크지만 4보다 작아야 된다. 즉 x의 범위는 1과 4 사이가 된다. 이게 답이란 거죠. 1번에. 이번에 2번. x 범위가 뭐랑 뭐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 즉 감소하는 형태일 때. 자, 그 말은 더 큰 녀석은 감소하는 형태일 때 크다는 거는 지수가 더 좋다? 작아야 가능한 거죠. 즉 x 플러스 7이 왼쪽에 있는 3x 빼기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거 풀게 되면 어차피 가정이 똑같을 테니까 방향이 반대. 즉 x는 4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x는 4보다 크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 우리가 처음에 설정하는 x의 범위가 뭐랑 뭐 사이입니까? 0과 1 사이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다루자고 이렇게 푼 건데 이 범위를 벗어난 게 값이 나왔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무조건 이 처음에 설정 범위 안에서 답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제일 처음에 구한 거. x는 1과 4 사이. 이게 답이겠네요.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21번. 지수부등식, 치환. 뭐 논문을 대놓고 치환 쓰라고 만든 문제인데 자, 문제 봅시다. 423번. 자, 부등식이 있습니다. 부등식은 2의 2x 플러스 1제곱 빼기 17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종수 x 같은 합을 구해라. 아, 근데 이거 문제가 너무나 대놓고 치환을 쓰라고 만든 모양 같죠? 딱 봐도 밑이 다 2니까. 그럼 누가 봐도 2의 x제곱을 치환해라. 일단 모양을 좀 고쳐줄게요. 2의 2x 플러스 1제곱은 2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을 고칠 수 있죠. 그래야 지수가 2x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빼기 17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8은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럼 이제 2의 x제곱을 뭐로 바꿀까? t로 바꿀까? 그럼 t제곱 곱하기 2t제곱 얘는 빼기 17t 플러스 8은 0보다 어떻다? 작다. 만약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맞다죠. 2차 분등식이니까. 되나? 2, 1. 8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 두 개 곱하면 플러스 8이고요. 크로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7. 딱 떨어지죠. 그 범위가 나왔네요. 위에는 2t 빼기 1. 밑에는 t 빼기 8. 얘가 곱해서 0보다 어떻다? 작다. 2차 분식. 2차 분식인데 2차 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는 이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의 사이가 돼야 되겠죠. 얘가 0이 되려면 t는 2분의 1이니까 t는 2분의 1보다 크고 얘가 0 되려면 8이니까 t는 8보다 작다. t의 범위 나왔다는 거죠. 2차 분식을 봤을 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t가 아니죠. 원래 값 x의 범위. 자, 이 t가 원래 형태 2의 x니까 2의 x는 뭐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8보다 작다. 자, 근데 이 각각이 전부 다 무슨 형태입니까? 2로 뭔가 고칠 만한 형태죠. 즉 2의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크고요. 8은 2의 세제곱. 자, 근데 지금 이 세 녀석을 비교해 봤을 때 밑이 다 2죠. 밑이 2라는 거는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형태. 증가하는 형태라는 건 더 크다는 거는 지수가 클수록 더 크다. 그러면 지수 x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수보다 커야 되고 여기 지수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 가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내가 뭘 구해라고 했다? 모든 종수 x 값. 이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종수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0부터 해서 1, 2까지 가는 거죠. 두모가 없으니까. 자, 그럼 0, 1, 2를 다 더하면 얼마? 3. 그 답은 몇 번? 5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쉽죠? 그냥 치안에서 풀어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쉽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2번. 문제 번호는 429번이고요. 자, 문제를 봅시다. 연립부등식. 자, 2x 플러스 2제곱 빼기 33 곱하기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8보다 각각 작다. 그리고 밑에 부등식은 9의 x제곱 빼기 3의 x제곱은 6보다 크다.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알파 초가 베타 이하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수라. 딱 봐도 각각 치환을 하라는 문제처럼 보이죠? 위에서 누굴 치환하고 2의 x제곱 밑에서 누구 치환하고 딱 봐도 3의 x제곱 치환하는 거죠? 그럼 2의 x제곱을 대문자 x 대문자 하면 좀 x로 하면 헷갈리나? 얘를 그냥 a. 자, 밑에 식에서 3의
x제곱을 b로 치환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위 같은 경우에는 2의 2x 플러스 제곱, 이거는 2의 x제곱의 제곱에다가 뭐 곱한 거, 2의 제곱을 곱한 거죠. 빼기 33의 2의 곱하기 2의 x제곱. 얘가 마이너스 8과 각각 같다. 자, 2의 x제곱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2의 x제곱은 a로 바꿀 수 있죠. a제곱인데 앞에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얘는 4니까 4a제곱 빼기 33a 8, 마이너스 8 넘길게요. 플러스 8은 0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인수분해 됩니까? 되면 좋을 텐데. 내가 어떻게 되게 만들었더라? 4, 1, 1, 8, 마마. 또 이런 느낌인데. 곱하면 플러스 8, 크로스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 맞네요. 항상 이상하게 만든단 말이야, 문제를. 자, 보면 앞에는 4a 빼기 1. 4a 빼기 1. 밑에는 a 빼기 8. 아이씨. 자, 두 개 곱한 게 0이야. 자, 2차 부분식이니까 2차 부분식의 0이야라는 거는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의 사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얘를 0 되려면 a는 4분의 1, 얘는 8이니까 a는 4분의 1과 8 사이 이상 이하 포함해서. 자, 근데 a가 원래 뭡니까? a가 원래 2의 x제곱이었습니다. 그럼 2의 x제곱이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8은 2의 세제곱. 근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도 클수록 크다.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x는 이쪽 지수 마이너스 2보다는 같거나 크고 이쪽 지수 3보다는 같거나 작다. 자,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누구? 우의 식. 첫 번째 식의 x의 범위. x는 마이너스 2 이상 3이야. 자, 이제 밑에 식을 풀어볼게요. 이거 9의 x제곱 빼기 3의 x제곱은 6보다 크다. 자, 내가 3의 x제곱을 b로 넣으려고 했잖아요. 그럼 9의 x제곱이면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의 제곱이죠. 빼기 3의 x제곱은 6보다 크다. 그럼 바꾸게 되면 b제곱 빼기 b 6은 넘기면 빼기 6은 0보다 크다. 자, 그런데 b 이거 인수면 되죠. 어떻게? b 빼기 3? 아이고, 왜 이렇게 13처럼 보이냐? b 플러스 2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아야 돼요. 어떤 큰 놈? 이 각각을 0으로 만드는 놈. 큰 놈이 3이네요. 그럼 b는 3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b가 원래 형태 뭐다? 3의 x제곱이다. 그래서 3의 x제곱이 3보다 크거나 아니면 3의 x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 범위를 보면 되는데, 자, 일단 뒤에 3의 x제곱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3의 x제곱 증가하는 형태인데 x축 위에서 증가하는 형태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요. 3의 x제곱이 3보다 크다. 밑이 3, 1보다 크다는 거는 지수가 클수록 크다는 얘기니까 이쪽에 있는 지수가 여기 있는 지수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x는 1보다 커야 된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의 범위. 아까 이거는 첫 번째 부등식의 범위. 자, 근데 연립이란 건 두 녀석을 어떻게? 동시에. 이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공통범위. x는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3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된다가 답이 되겠네요. 공통범위 찾으면. 그래서 알파는 얼마? 1. 베타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답은 얼마? 4가 되겠습니다. 답은 4.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3번. 지수 부등식의 벌써 활용 쪽이네. 봅시다. 문제문은 433번이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9의 x제곱 빼기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는 0 이상이 성립하도록. 모든 실수 x에서, 즉 항등 부등식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라. 한번 일단은 딱 보자마자 하고 싶은 게 생기죠. 뭐가? 치환. 9랑 3을 보는 순간. 자, 3의 x제곱을 t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9의 x제곱은 t제곱.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3의 x 플러스 1제곱은 3의 x제곱에다가 3을 곱한 거니까 앞에 2랑 곱하면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0 이상.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지금 t가 뭡니까? t는 3의 x제곱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t의 범위가 생기죠. 왜냐하면 3의 x제곱이라 하면은 이런 증가하는 형태. 절대 x축 아래로 내려볼까? 즉, 음수나 0이 될 수는 없잖아. 즉, t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이 범위 설정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항상. 이 2차 분식이. 자, 그러면 이 2차 분식을 2차식을 완전 제곱인데 표현해 볼게요. t제곱 빼기 6t 플러스 k를. 그럼 얘는 뭐의 제곱? t 빼기 3의 제곱. 그럼 플러스 9는 나오는데 여기 없으니까 빼기 9를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k가 있으니까 그냥 k 빼기 9 이렇게 해줄게요. 2차식을.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입니까? 꼭지점이 t는 얼마일 때? t는 3일 때 나오고요.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꼭지점이 3일 때 나오는 아래로 볼로 간 형태.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이 제일 값이 낮을 때거든. 그럼 이 제일 낮을 때의 값이 뭐보다 크면? 당연히 0보다 같거나 크면 이 식 자체는 항상 성립한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꼭지점이 0보다 같거나 크면? 그렇잖아. 이게 제일 낮을 때 값이 꼭지점일 텐데. 그럼 꼭지점 여기가 꼭지점의 y값이 얼마냐? 얘가 3돼서 0 되면 꼭지점은 k 빼기 9. 꼭지점의 y값은 k 빼기 9죠. 즉 얘가 0 이상이면 항상 나머지 값도 다 0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k 빼기 9가 0 이상이 되면 된다. 그 넘기면 k는 얼마? 9 이상. 그러면 k 최소값은 9가 되겠네요. 알겠죠? 쉽죠? 그냥 결과적으로 2차 분식 풀듯이 풀면 되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4번. 지수부등식 역시 실생활의 활용인데, 요번 단원의 마지막 유형이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네요. 마지막이라서. 뭐, 그럴 이유가 있겠죠. 자, 문제 봅시다. 439번. 자, 어떤 세균 A는 1시간에 2배씩 증가하고요. 세균 수가. 세균 B는 1시간에 4배씩 증가한다. 원래 한 마리였던 게 2마리. 나머지 B는 한 마리였던 게 4마리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1시간마다. 자, 배양기에 각각 세균 A를 3마리, 세균 B를 2마리 넣고 두 세균 수의 합이 44마리 이상이 될 때까지 배양하려고 한다. 몇 시간을 배양해야 되는가? 알겠죠? 자, 그러면 2배씩 증가한대. 1시간에 2배씩. 그럼 X시간 후에는 원래 한 마리였던 거는 X시간이 지나면 몇 배로 증가하죠? 2배씩 곱하기 2씩 하니까 2의 X배만큼 증가했어. 계속 2배씩 곱해야 되니까 시간 지날 때마다. 알겠죠? 세균 A는. 그러면 세균 B는 원래 한 마리였던 거는 역시 X시간이 지나면 몇 마리? 얘는 4배씩 증가하니까 4의 X마리만큼 되는 거죠. 4 곱하기 4를 계속 곱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각각 넣어서 X시간 돌려가지고 44마리 이상. 근데 A는 몇 마리? 3마리. 이게 한 마리 기준이니까 X시간 후에. 3마리면은 여기도 곱하기 얼마? 3을 해야 되겠네요. 3 곱하기 2의 X제곱. 자, B는 한 마리 기준일 때 4의 X인데 몇 마리 넣었습니까? B는 2마리 넣었네요. 그럼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요. 2 곱하기 4의 X제곱. 그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세균의 합. 그 이 합이 얼마? 44마리 이상이 되게 원한다.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유, 딱 봐도 쉽네요. 누구 가지고? 2의 X, 4의 X 가지고 치환을 하라는 거죠. 왜? 4는 어차피 2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2x 제곱을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앞에는 3t 플러스 얘는 4의 x는 2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t제곱인데 2t제곱. 얘가 뭐보다 크다? 44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좀 보기 좋게 위에다 적을게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나머지 싹 다 넘겨서 그러면 2t제곱 플러스 3t 빼기 44 넘겼으니까 얘가 0 이상이 된다. 알겠죠?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인수분해. 44. 44면은 4 곱하기 11이고요. 2면은 1 곱하기 2. 그 다음에, 여기 4가 마이너스 돼야 마이너스 8 플러스 11. 더해서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인수분해 하게 되면, 위에는 t 빼기 4, 밑에는 2t 플러스 11. 2t 플러스 11 먼저 써줄게. 이게 보기 좋으니까. 위에는 t 빼기 4. 얘가 0 이상이다. 자, 2차 부등식의 0 이상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큰 놈보단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때 말하는 큰 놈과 작은 놈은 이 각각을 0으로 만드는 t 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큰 놈은 4네요. 이 0 될 때 4. 그러면 t는 4 이상. 그 다음에 뭐보다 작아야 된다? 얘를 0으로 만든다. 마이너스 2분의 2. t는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작아야 된다. 하지만 지금 t가 뭡니까? t가 우리가 누굴 취하는 거죠? 아까 2의 x제곱. 얘를 t로 취하는 거였죠? 그 말인즉슨 얘는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단 커야 되겠죠? 2의 x제곱이 항상 x축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작다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t는 뭐보다 커야 된다? 4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t가 원래 뭐다? 2의 제곱이다. 그래서 2의 x제곱이다. 이게 4 이상. 근데 4는 2의 제곱이고, 그럼 2의 x제곱이 2의 제곱보다 커야 되는데, 둘 다 2.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큰 놈이 큰 거다. x는 2 이상이 돼야 된다. 자, x는 2 이상이니까 최소 몇 시간? 2시간을 배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 조건을 맞추려면. 알겠죠? 다음 몇 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은 문제 다 풀었고요. 참고로 내가 중간에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녹화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안 누르고 수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똑같은 짓거리 2번 하고 있는데요. 진짜 짜증나 죽겠네. 자, 어쨌든 이번 단은 끝냈고요. 빨리 다음 단은 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